마크로 분석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제 또 음악은 꺼졌죠? 예,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세팅을 한다고 조금 오늘 좀 4시간 넘어서 이제 분석을 조금 시작하게 됐다는 점들 여러분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부터 곧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교류전입니다. 교류전 두 경기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교류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잔여 경기예요. 어떻게 이제 고시엔도 계속 비가 좀 왔었고, 히로카프도 약간 비가 좀 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비 소식을 조금 좀 품고 있었던 경기들이라는 점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나머지 팀들은 전부 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 무엇보다 순위부터 먼저 체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교류전 막경기들 이제 또 순위부터 먼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세이브가 지금 현재로 일단 1위 자리를 조금 수상을 하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지난번에 이제 소뱅도 패배를 당하고 이제 또 니오넴도 패배를 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뱅이 지금 현재로 일단 역시 2위 자리, 지금 경기를 다 치렀어요. 18경기를 다 치렀다는 점이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오늘 상황에 따라서 세이브가 승리를 하면 세이브가 교류전의 우승이 됩니다. 창단 첫 우승이에요. 창단 첫 우승으로 역시 또 우승을 할 수 있다는 점들,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불붙는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근데 또 오늘 시나리오가 세이브가 패배를 당하고 니오넴이 승리를 거둔다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일단 상황에 따라서 니오넴이나 또 소뱅의 우승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조금 각을 좀 봐야 돼요. 각을 좀 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조금 지표 내에서 일단 두 팀들의 동기부여가 맞물리는 경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먼저 그지만 이제 한신과 세이브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류전은 이제 또 단기 대회 성격을 조금 안고 있긴 한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또 정규 리그 성적이 또 포함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또 그냥 또 설렁설렁할 수 없는 경기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한신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사이키 카드를 꺼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키가 최근에 어떻게 또 소뱅전에서 3이닝 동안 이제 또 오피 안타, 그것도 이제 홈런 3방을 또 허용을 하면서 조금 크게 무너졌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가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부진했다. 5실점의 조기 강판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불안 요소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사이키가 홈 경기는 또 괜찮아요. 홈 경기 고시엔에서만큼은 꾸준하게 나름의 또 성적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홈 성적은 절대 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타케우치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최근 교류전에서 나름의 또 호성적을 내고 있긴 합니다. 일단 의외로 일단 원정 피칭도 조금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원정에서는 그래도 기복이 있어요. 일단 최근 또 야쿠르트와에서 야쿠르트, 히로카프 이런 팀들 상대로 어쩌면 또 이제 6이닝 동안 무실점, 7이닝 3실점 이런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은 일단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약체 팀들, 야쿠르트도 조금 하락세였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타케우치의 또 호투가 일정 수준 퍼포먼스가 있을 수 있는 경기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또 이제 한신 같은 경우도 물론 또 최근에 약간 흐름은 조금 깨져 있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 교류전 들어서 그런 애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일단 사이키 홈 경기라면은 전 요 경기가 충분히 또 약간 한신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할 수 있는 패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있긴 해요. 물론 또 세이브도 물론 또 나쁘지 않은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타키우치는 원정에서는 기복이 조금 심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일단 요 경기는 저는 사이키의 고시행 경기라면은 충분히 또 요 경기 약간 한신 사이드로 공략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5.5 기준점이에요. 5.5 기준점이라면은 아무리 또 고시엔이라고 하지만은 사이키도 최근에 약간 피안타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전반적으로 타키오치도 원정에서 실점이 조금 높다면은 한번 또 오버를 또 염두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또 일자순의 득점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또 오버도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셔도 좋겠고요. 충분히 또 한신 사이드로도 한번 또 생각을 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일단 저는 한신 사이드, 오바 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히로카프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또 히로카프는 자, 지금 현재 사이토 카드를 꺼낸다. 반면 또 니오넨 같은 기타야마 카드를 꺼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타야마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펜에서 선발 전환에 나름의 또 성공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올 시즌 약간 퍼시픽 리그 팀들 상대로는 약간 조금 기복이 좀 있었어요. 일단 시즌 초반에도 기복이 조금 있었고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 교류전 들어서 일단 요미전에서 6이닝 동안 무실점의 완벽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특히 또 이제 또 직전 경기 야쿠르트 상대로 9이닝 동안 1실점의 완투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밸런스를 상당히 또 이번 교류전 이전 전술로 깔끔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절대 또 배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또 히로카프는 오늘 또 사이토 카드를 꺼낸다. 일단 사이토 의외의 카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프로 경험이 좀 있는 친구긴 해요. 프로 경험이 조금 있는 친구인데 전반적으로 일단 1군 무대에 약간 적응을 조금 못하다 보니까 주로 또 2군에서 계속해서 조금 활약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년 차인데요. 약간 2군 피칭 내용도 최근의 밸런스가 그렇게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군 한신전에서도 4.2이닝 동안 4실점, 또 뭐 오릭스전도 3이닝 동안 1실점 이렇게 조금 계속해서 일단 이닝 소화도 안 되고 꾸준한 실점들을 2군에서도 조금 보여줬던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히로카프가 지금 이제 왜 이런 카드를 꺼냈는지 조금 납득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선발 갭 차이가 나는 매치죠. 아무래도 일단 니오넴의 지금 한 상당히 또 저배당이 조금 측정이 되는데 한번 또 니오넴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또 이제 무엇보다 사이토 2군 피칭 그렇게 또 인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의들이 좀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 또 기타야만은 일정 수준의 호투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만은 사이토 혼자서도 충분히 또 대량 실점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또 5.5 기준점이라면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역시 또 한번 염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두 경기가 전부 다 5.5예요. 그죠? 상대 또 저도 오버충이다 보니까 유혹적이다. 상대 또 유혹적입니다. 자, 아무튼 선택 잘해서 한번 또 승패로 접근하시는지 어느 바로 접근하시는지 잘 선택을 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길 바란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국내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적으로 또 지금 1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추천과 질차 계속해서 조금 눌러주시면은 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야구. 자, 최근에 또 국내 야구가 나름의 또 리듬감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죠? 그랬었는데 무엇보다 또 10배도 조금 1점이 안 나서 못 먹고 1점 차이 또 아쉬움을 조금 남겼던 경기들이 개인적인 아쉬움이 조금 되고 있다. 조금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승용과 고용표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승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잠실 홈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무엇보다 지금 이제 6경기 동안 2.38의 방어를 조금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 승패를 조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전반적으로 나름 또 홈 경기의 안정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조금 이런 부분도 조금 무시할 수가 없는데 올 시즌 KT전이 조금 약세였다. KT전에서 한 차례 또 크게 한번 또 무너졌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연 또 좋은 내용들은 조금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있긴 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6.75의 방어로 일단 KT전에서 상당히 또 난타를 당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일단 직전 키움전에서 한번 호투가 있긴 했죠. 그렇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피안타율은 조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WHP도 지금 이제 1.57로 일단 한 인당 주자 출루가 1.5명이 넘어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주자 출루도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반면 또 고용표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 어떻게 보면 또 좋지 못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삼성전도 6이닝 동안 1실점 승리 이렇게 조금 거두면서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최근에 또 3경기 연속으로 또 3연승을 달리고 있고 3경기를 전부 다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면서 다시 또 0점을 조금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고용표는 또 나름의 조금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즌 초반에 원정 성적이나 홈 성적 둘 다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시즌 초반 성적을 조금 이렇게 대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고용표 3경기 동안 3연승 3경기 전부 다 퀄리티 스타트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또 KT 사이드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의 기준점 어떻게 보면 8.5 기준점 오버가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승용이도 약간 홈 경기가 조금 덜 털려요. 덜 털리기 때문에 좀 오버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두산 불펜도 약간 정신을 차린 가기 때문에 일단 고용표도 조금 폼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반은 패스,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고 승패의 흐름에 KT 사이드만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셔서 조금 고르려 보시냐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겠다. 요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 경기 8.5바 조금 유혹적이긴 한데요. 고용표 폼과 최승영 홈 경기는 조금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 요걸 조금 생각한다면은 한 차례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또 삼성과 키움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또 원태인과 하영민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된 내용이죠. 물론 또 하영민이 원정에서 조금 부진해요. 원정에서 조금 부진한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제 삼성의 똥배당 1.27배 이런 부분들 생각보다 근데 너무 후려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한단 말이죠. 왜냐면 또 지금 현재 원태인 같은 경우는 물론 또 올 시즌 홈 경기 7경기 동안 2승 2패 3.29로 나름 또 이제 패턴을 조금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로 약간 피안트율이 상당히 또 높아져 있다. 일단 그건 또 홈원정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피안트율이 조금 높아져 있다는 점들은 한 번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일단 직전에 어떻게 보면 약간 KT 상대로 5.2인 동안 8피안타 4실점 여러분도 과히 또 좋지 못했고 일단 두 경기 연속이었죠. 두 경기 연속 NC전에서도 6이닝 동안 11피안타 홈런 한 방 포함해서 또 4실점이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원태인도 최근에 약간 폼은 시즌 출발도 조금 늦었고 어떻게 보면 또 시즌 초반에 또 여러 가지 조금 불협화음도 약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예전에 알고 있던 원태인의 폼은 아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영민이 같은 경우도 실제 또 삼성전이 또 나쁘지 않았어요. 또 나름의 또 이제 피칭 내용을 조금 보여주면서 1승을 또 따냈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피안타율은 원정에서 더 높은 편이죠. 그렇다면 요 경기만큼은 일단 원태인도 그렇고 일단 하영민도 그렇고 둘 다 또 좋은 폼들은 되게 어렵다. 9.5 기준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어떻게 보면 또 원태인의 홈 경기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 그냥 최근 폼이 안 좋다.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요. 삼성 똥배당은 들어오더라도 오늘 약간 조금 관망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성 똥배당은 오늘 들어오더라도 한 차례 관망을 하시기 바라겠고 그렇다고 키움 역배를 찍자니 그건 또 너무 또 이상한 짓인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저는 키움에 배팅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키움에 배팅 하시는 분들 알칸타라 나왔을 때는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지? 알칸타라 외에 또 자원들은 저는 키움 사이드로 조금 배팅을 조금 하지 않습니다. 일단 요게는 승패 패스 9.5 기준점 오버 사이드만 조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경기를 또 이제 또 민준이와 진욱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준이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어떤 또 이제 조금 처참했습니다. 1군 데뷔전이었죠. 데뷔전에서 LG 상대로 3.2이닝 동안 3피안타, 볼넷 3개, 5실점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일단 장타왕도 조금 문제였고요. 역시 또 1군급의 피칭 내용들이 아닌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민준이의 피칭 내용 과히 또 오늘 롯데 상대로 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의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롯데도 최근에 약간 LG전에 또 루징스를 조금 기록하면서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긴 했죠. 그런 일도 좀 있긴 하지만은 자, 무엇보다 민준이의 피칭 내용은 과히 또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2군 피칭도 안 좋았어요. 2군에서도 계속해서 일단 역시 또 약간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일단 역시 이닝 소화도 조금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난 민주를 왜 끌어올렸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내용이었어요. 지난 LG전도 우리 또 그때 당시 또 LG를 아주 좋게 봤죠. 일단 LG를 또 잘 끌고 가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반면 또 김진욱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정에서는 패배가 없어요. 홈 경기에서는 나름의 또 3패가 또 깔려 있습니다만은 근데 진욱이는 또 그런 건 있죠. 본인은 문제가 없단 말이야. 진욱이의 피칭 내용은 조금 문제가 없는데 롯데 수비가 조금 문제죠. 또 불펜이 문제고 여러 부분이 조금 문제지. 기본적으로 일단 역시 또 진욱이의 피칭 내용은 원정 5경기 동안 2승 무패 3.58로 역시 또 꾸준한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 쪽이 먼저 터지느냐 이게 조금 관건이 같은데요. 아무래도 일단 저는 롯데 불펜이 가동되기 전에 아무래도 일단 역시 또
민준이 쪽에서 일단 또 대량 실점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또 보고 있다는 점들 여러분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전반 사이드 일단 5이닝 사이드로 또 쇼부를 보시는 것도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초반에 또 민준의 실점, 또 롯데의 또 승리 가능성 이런 부분을 조금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살짝 또 롯데 전배당도 상당히 또 메리트 있어 보여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격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또 이제 롯데도 어떻게 보면 또 10.5 기준점이라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요 경기는 난타전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또 SH도 최근에 타격감은 조금 몽글몽글 올라와주고 있고 어떤 진욱이가 무너진다면은 혹시 또 시나리오상 진우이가 초반에 무너지는 케이스가 또 발생을 한다면은 또 어떤 투수들도 매 경기를 잘 던져줄 수는 없죠, 그죠? 시즌 내내 또 호투를 펼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만약에 진욱이가 무너지는 스토리가 나온다면은 10.5 기준점의 오바는 개꿀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기는 오바의 가능성도 일단 어차피 또 민주리 쪽에서도 실점이 많고 SH 불펜도 말을 안 듣죠. 최근에 노경훈도 또 시즌 초반 잘해주다가 또 기복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오바도 염두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자, 다음 경기는 또 기아와 LG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카와는 이제 또 두 경기를 또 치렀죠. 두 경기를 치렀었는데 원래 또 시나카와가 예전에 또 이제 국내 무대에 몸을 담았을 때도 홈 경기는 괜찮았어요. 홈 경기는 괜찮았고 원정 경기는 계속해서 기복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직전에도 그게 약간 조금 포함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 하나원정에서 3.2니 동안 홈런 한 방, 볼넷 4개, 3실점에 조기 강판을 당했고요. 반면 또 이제 또 첫 경기는 일단 5이닝 동안 이제 4피안타 롯데전에서 홈에서는 또 무실점의 승리를 거두고 이런 내용도 조금 보여줬듯이 시라카와는 이제 홈 경기는 또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역시 또 원정 경기는 시라카와는 올 시즌도 약간 조금 어떤 팀을 만나든지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홈에서는 극강, 원정에서는 부진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반면 또 웰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기아전의 2전 전승입니다. 2전 전승에다가 0.75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호투를 펼쳐주고 있다는 점들. 지난 SS전이었죠. SS전에서는 4.1일 동안 7피안타 5실점으로 조기 강타를 조금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자만 일단 웰스는 그래도 기아전만큼은 올 시즌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쥐잡듯이 잡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아무래도 시라카와는 약간 이닝 수와는 좀 짧아요. 그렇다면은 기아 불펜 자체가 그렇게 조금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선발에서 시라카와 홈 경기에서 버티더라도 저는 약간 최근에 또 불펜 어떻게 보면 또 LG가 리오스의 영입도 조금 긍정적이고 리오스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무엇보다 불펜들도 최근에 밸런스가 좀 좋아졌어요. 조금 폼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어, 그치? 그런 부분을 조금 봤을 때 불펜에서도 LG의 우세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여기는 충분히 또 LG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좋게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언어방은 조금 고민이긴 한데요. 9.5 기준점이라면은 일단 저는 약간 다득점은 좀 안 날 것 같은 경기다. 일단 이 경기는 9.5 기준점 언더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5는 언더, 어떻게 보면 승패의 눈앞은 LG 사이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게임 또 구창모와 화이트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모가 최근에 약간 오버페이스를 한다고 조금 말씀을 조금 드렸던 부분 이제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모가 잘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닝 소화도 조금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또 던지고 있는 경기들도 나름의 또 피칭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면서 야, 이제 선발로서 조금 안착한 느낌들. 항상 또 창모는 5이닝까지였죠. 5이닝까지만 조금 극강이고 그런 조금 이제 조금 힘이 많이 빠진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최근 계속해서 일단 6이닝 이상을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3경기 연속 6이닝 이상 소화 이런 걸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상당히 또 압도적인 밸런스고요. 홈 경기에서도 일단 2승 1패 3.53으로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창문을 조금 준수한 편이에요, 올 시즌.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이고 반면 또 화이트 역시도 지금 현재 원정 경기에서 1승 1패 2.92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나름의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또 양팀 선발들이 나름의 또 이제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최근의 리듬감은 조금 뭐랄까 지금 하나도 3연패, NC도 지금 이제 2연패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일단 타격 분위기는 약간 그래도 하나가 조금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겠다 이런 부분 좀 있죠. 일단 선발 매치는 조금 팽팽한 내용인데 무엇보다 일단 김태현, 페라자, 문현빈, 강백호 이런 전들 포함해서 최근에 약간 다시 또 밸런스가 몽골몽골 조금 올라와주고 있다면은 NC는 약간 하위 타선은 조금 기대해야 하고요. 일단 데이비슨이나 뭐 실질적으로 뭐 이우성 이런 자원들 빼고는 뭐 박민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타순 짜임새가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하나 사이드로 한번 또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약간 올 시즌 하나 투수들이 원정에서 더 잘해줘요. 약간 류현진도 올 시즌 초반에는 또 홈 경기가 또 부진했죠. 홈에서 또 부진했다가 원정은 극강. 최근에 또 홈 밸런스도 조금 잡고 있는 분위기인데 화이트 역시도 원정에서의 피칭 밸런스가 조금 더 느낌상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전 요 경기는 또 타격감도 하나, 어떤 또 약간 고창모의 또 이닝 소화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점에서 일단 하나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8.5 기준점이 좀 잡혀 있는데요. 조금 땡기긴 하네요. 전 6대4 정도로 약간 오버사이드도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기. 물론 또 이제 약간 구장 특성도 창원 NC파크가 약간 장타용도 광간이 또 나오는 구장이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실질적으로 또 이제 약간 양 팀들의 불펜들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고 타격감들은 두 팀 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페이스이기 때문에 8.5 기준점이라면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도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8.5봐도 긍정점, 하나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골을 내보신다면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스페인 때문에 한 박스를 못 가져갔어요. 그죠? 우리가 또 스페인 사이드, 사우디 언더, 거기다 또 어떤 또 필라델피아 이렇게 해서 일단 또 축구 사이드가 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다. 스페인 피해자가 오늘 너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조금 그런 피해자가 돼버렸고요. 아무튼 이제 또 MLB는 먹긴 먹었지만은 더 좋은 족중 오늘 또 한번 또 노려보도록 할게요. 축구 포함해서 MLB 깔끔하게 적중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간부터 두 조합 올킬하고 가야 되겠죠. 두 조합 올킬 깔끔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족중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자!